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최소 공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살짝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먼저 공배수는 함께하는 배수 또는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고 했고요. 다음 최소 공배수는 이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의 관계도 배워보았죠. 그건 바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곧 공배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입니다. 그리고 이 12의 배수는 12, 24, 36, 48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죠. 그리고 이 12의 배수인 12, 24, 36, 48 쭉쭉쭉 나가는 수는 12의 배수이자 곧 3과 4의 공배수가 됐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이네요. 12와 20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12와 2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그렇죠. 곧 두 약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12는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12는 3 곱하기 4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20은 1 곱하기 20으로 나타낼 수 있고 20은 2 곱하기 10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은 4 곱하기 5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과서 설명은 잠깐 멈추고요. 선생님과 함께 깊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곱셈식으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는 12와 2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었습니다. 12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2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2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20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12와 1은 12의 약수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1과 20은 당연히 20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식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깜빡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 1은 12와 20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깜빡이고 있는 12 곱하기 1 곱하기 20은 12와 20의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왜 공배수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12의 20배가 되고요. 다시 이렇게 곱하면 20의 12배가 되기 때문에 12 곱하기 1 곱하기 20을 한 240은 12와 20의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12와 20을 다른 두 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6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20은 2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6과 2는 당연히 12의 약수가 되고요. 다음 2와 10은 20의 약수가 되겠죠. 자, 이제 두 곱셈식을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2는 12와 20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6 곱하기 2 곱하기 10은 12와 20의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왜 공배수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12의 10배가 되고요. 다시 이렇게 곱해주면 20의 6배가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2 곱하기 10을 한 120은 12와 20의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또 다른 두 수의 곱으로 한번 12와 20을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는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20은 4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당연히 3과 4는 12의 약수가 되겠고요. 4와 5는 20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식을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쳐보면 가운데 있는 4는 12와 20의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공약수 중에서도 가장 큰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4는 12와 20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그렇죠. 12와 20의 공배수가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주면 12의 5배가 되고 다시 이렇게 곱해주면 20의 3배가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한 60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가운데에 공약수를 두고 양쪽에 두수가 될 수 있는 수를 곱해주면 그게 곧 두수의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가운데에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두고 양쪽에 두수가 되는 수를 곱해주면 그게 곧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교과서 설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3 곱하기 4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4 곱하기 5 가로 닫고는 12와 20의 공배수인지 알아보래요. 자, 읽기가 너무 어렵네요. 선생님이 그냥 이 식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이 식은 어때요? 그렇죠. 12와 20의 공배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3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12의 배수이고요. 다시 4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하면 2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또 20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식은 당연히 12와 20의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에서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보래요. 자, 이거 이미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12는 3 곱하기 4고요. 20은 4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그렇죠. 두 식을 합쳐주면 됐었죠. 가운데에 최대 공약수인 4를 한 번만 곱하고 양쪽에 12와 20이 되는 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4를 한 번만 곱하고 자,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4는 12와 20의 최대 공약수였습니다. 공통이 아닌 3과 5를 모두 곱한 60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하여 이야기해보래요. 먼저 방법이 살펴보면 그렇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방법 1은 12와 2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공통인수 4와 자, 여기에서 공통인수 4는 그렇죠. 12와 20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이 공통인수 4와 공통이 아닌 수 3과 5를 곱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방법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이 어디서 많이 보던 계산 과정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찾아서 나눠가는 과정과 똑같은 계산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와 20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인 4를 찾아. 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인 4니까 그렇죠.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최대 공약수 4를 찾아 4와 나머지 수 3과 5를 곱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방법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 2의 계산 과정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2와 20을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되겠죠. 찾아보면 4가 되겠습니다. 11을 4로 나누면 3이고요. 20을 4로 나누면 5가 되겠네요. 3과 5는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4가 12와 20의 공약수이자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최대 공약수에다가요. 곱해서 12가 되는 3을 곱해주고요. 곱해서 20이 되는 5를 곱해주면 이게 곧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은 계산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써도 되고 4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인 60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60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인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와 22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최대 공약수 4를 한 번만 곱하고 공통이 아닌 3과 5를 모두 곱해야 하므로 4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60은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과 50을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래요. 그리고 30과 50을 두 수의 곱으로 일단 나타내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은 1 곱하기 3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2 곱하기 15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3 곱하기 10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5 곱하기 6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50은 1 곱하기 5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2 곱하기 25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5 곱하기 10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다음 자, 이제 30과 5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30은 2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25를 그렇죠.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50은 5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10을 그렇죠.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은 5 곱하기 2 곱하기 5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이 30과 5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바로 설명을 덧붙여서 하면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은 계산 순서가 없기 때문에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이다 라고 하는 식을 30은 3 곱하기 2 곱하기 5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은 5 곱하기 2 곱하기 5이다 라고 하는 식 또한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식의 순서를 살짝 바꿔보니까 30과 5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건 바로 그렇습니다. 2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이 2 곱하기 5가 30과 5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면 최대 공약수에다가 30이 되는 수 3을 곱해주고 50이 되는 수 5를 곱해주면 이게 곧 30과 50의 최소 공배수 15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먼저 방법 2 살펴보면 그렇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이 방법 1 되겠습니다.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방법 2 살펴보면요. 자, 이 방법 2도 선생님이 40쪽에서 설명을 했죠.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눠가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방법 2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30과 50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 10을 찾아 10과 나머지 수 3과 5를 곱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 공약수 10을 한 번에 찾지 않고 그렇죠. 2 곱하기 5를 해서 찾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 2의 계산 과정도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0과 50을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되겠죠. 이의 자리가 0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친절하게 2로 나누었습니다. 32로 나누면 15가 되겠고요. 50을 2로 나누면 25가 되겠네요. 자, 15와 25 그렇습니다. 이의 자리가 5이기 때문에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로 나눠보면요. 15를 5로 나누면 3이고요. 25를 5로 나누면 5가 되겠습니다. 3과 5는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네요. 자, 이제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요. 2는 30과 50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는 15와 25의 공약수이자 30과 50의 공약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0과 50의 공약수 2와 5를 곱해주면 30과 50의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이 최대 공약수에다가 곱해서 30이 되는 3을 곱해주고 곱해서 50이 되는 5를 곱해주면 이게 곧 30과 50의 최소 공배수인 1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식에다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표시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한 150이 3과 50의 최소 공배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수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2와 5를 한 번만 곱하고, 자, 여기에서 2와 5를 곱한 10이 곧 맞아요. 30과 50의 최대 공약수였습니다. 자, 이 2와 5를 한 번만 곱하고 공통이 아닌 3과 5를 모두 곱해야 하므로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한 150은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방법 2에서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법 2에서 30과 50을 공통으로 나누는 2와 5는 방법 1의 30과 5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와 같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2와 5를 한 번만 곱하고, 자, 여기에서 2와 5를 곱한 10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30과 50의 최대 공약수였습니다. 자, 이 최대 공약수에다가 공통이 아닌 3과 5를 모두 곱해야 하므로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150은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가장 먼저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우리가 찾아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겠죠. 27의 배수를 먼저 찾아보면요. 27, 54, 80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63의 배수를 찾아보면요. 63, 126, 189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면 189가 27과 63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 있겠죠. 먼저 27을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면 3 곱하기 9로 써줄 수 있고요. 다음 63을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면 9 곱하기 7로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곱셈식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지금 깜빡이고 있는 9가 27과 63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요. 최대 공약수에다가 27이 되는 수 3과 63이 되는 수 7을 곱해주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계산하면 189가 되겠습니다. 다음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공통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27과 63을 공통으로 나눠 보면요. 3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을 3으로 나누면 9고요. 63을 3으로 나누면 21이 되겠습니다. 9와 20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는 그렇죠. 3이 있네요. 9를 3으로 나누면 3이고요. 21을 3으로 나누면 7이 되겠습니다. 3과 7은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없네요. 자, 그래서 이 나눗셈식을 바탕으로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니은 자로 곱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곱하면 18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 나눗셈식과 곱셈식을 연결했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보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이 방법으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것입니다. 27에다가 7을 곱해주던지 아니면 63에다가 3을 곱해주는 것이죠. 어차피 계산 결과는 189로 같아요. 자, 왜 이렇게 계산해도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지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나누는 방법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법 1에는 불필요한 계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방법 1에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한 것이 그렇죠. 이미 27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7을 한 것이 이미 맞아요. 63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방법 2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 훨씬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공배수를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찾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이용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공통으로 나누는 방법 사용하기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